안 후보 측이 어제 딸 안설이의 재산 내용을 1억 1200만 원이라 공개했고요. 부동산 주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논란이 전개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내봐라. 그리고 1억 1200만 원이 어떻게 저축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두 당이 알아서 정리할 부분이고요. 요즘 제 과거에 안 후보의 딸 문제를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안철수 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2012년에 안철수 측이 저를 이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초에 검찰에 2번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 2012 형 몇 번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마치 그때 제가 말이 틀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검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이 자료 냈느냐, 도무소 콘더. 안 그러면 미국에 가서 636호실에 안철수 딸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있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636호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 그 전에 나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안 후보 측 변호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자료를 냈다고 했지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에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시의 내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100수십만 원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나는 그런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 측은 지금 해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황 소장이 제가 그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 후보 측 변호인이 당시 오마이뉴스는 팩트체크에서 황장수가 제기한 안 후보 딸의 호화 유학 도무소 콘도 건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안 후보 측이 자기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언론이죠. 이런 것도 언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 측한테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황장수가 거짓말을 했다 해야 거짓이지, 안 후보 측이 메일로 보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지는 않았다면서 어떻게 제 말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어제 또 안철수 측이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딸 재산 공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도무소 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먼저 남의 집 딸 문제를, 자식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내가 그 문제에 몰두하는 부분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아들 문제도 거론되고 난 뒤에야 내가 이야기를 하고 딸 문제도 거론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측이 제 입장을 황모 씨라고 해서 거론을 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마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저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걸로 보이는 도무소 콘도의 자기 한 달 숙박료 내용을 공개를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공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몰랐다, 내가 공연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사과하고 시인하겠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어제도 이 설이가 초등학교 때인 96년부터 1년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해서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20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중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스탠포드는 박사과정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 안 후보의 딸은 96, 97년에 1년 반 정도를 미국에 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다가 제가 안 후보 딸이 97년에 와이너리에서 안철수 후보와 부인하고 같이 찍은 97년짜리 사진이 있어서 이 9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 학교 다니는 애를 학기 중에 이렇게 데리고 놀러를 갈 수는,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아마 몬트레이 그 인근의 와이너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라. 미국에 중학교 때 갔다 해놓고 그 이전에도 유학 간 거 아니냐고 하니까 부인이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데려갔다고 그 이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미국에서 최소 1년 반이 있었던 것이 나타났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중학교 때는 이제 타이 미들스쿨에 갔고, 그러면 타이 미들스쿨을 그 이전에도 다녔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한 이유는 동창회 그 인터넷 기록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 안서리로 짐작되는 인물이 마치 거기에 타이 미들스쿨에 다닌 것처럼 흔적을 남겨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부친이 찰스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 미들스쿨을 다니고 그 다음에 팔로알토 하이스쿨을 2007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즉 유펜이라고 부르는 대학을 화학과 수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은 필라델피아에 있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호화로운 콘도, 도무스 콘도에 다녔다 했는데, 나중에 뭐 학교 재단에 무슨 기숙사 같은 거다라고 안철수 측의 인물이 해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콘도의 기록을 뒤지니까 636호에 안철수 안설이 이름이 나왔고, 거기에 콘도 가격이 636호는 방 2개짜리로 추정이 되고 그 가격이 3,346불에서 4,664불이고, 그래서 관리비가 400달러고 합치면 최고 가격으로 하면 5,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율로 600만원에 육박한다 했고, 자, 안철수 후보 측은 어제도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도 기숙사와 월세 1,000달러 안팎의 인근 소형 아파트와 월 임대료 2,000에서 3,000달러 사이의 콘도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콘도에 거주한 부분은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 콘도에 거주 안 했다고는 못하고 방 1개짜리에 있었다 했는데, 그 콘도에 거주한 방 1개짜리 가격이 검찰에 서류 영수증까지 제출했다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인지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니까 공연한 일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서류를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제가 가능한 방식의 추정을 통해서 제가 믿는 바를 이야기를 했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검찰에서도 저를 무혐의 처분을 했지, 뭐 검찰이 저 봐주려고 무혐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제가 영수증을 떼보지 않은 이상 안철수 딸이 정확하게 얼마를 거주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여러가지 이 추적 가능한 서류, 제가 불법으로 했겠습니까? 해킹을 했겠습니까? 서류로 봤을 때 636호에 거주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런 인터넷 SNS 기록 자료가 남은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쳤기 때문에 남았을 것이고, 그 636호는 건물의 구조로 봐서 베드룸이 2개가 있는 호실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짜리의 가격이 3,000 중반부터 4,000 후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달러,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를 합치면 5,000불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지난 그 2012년 11월 20일 날요, 제가 50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몇 년간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 학사 석사를 하는 동안에 월 3,346에서 4,664달러의 관리비만 200에서 400불에 달하는 그 아파트에 있었다 하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500달러 임대료는 터무니없는 수치다, 월 3,000달러 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본지 확인 결과 황 소장이 안철수 후보 딸이 거주했다고 주장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2,700불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조선일보가 2,700불이라고 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주장 어떤 대로 아마 호실을 방 1개짜리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것도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뭐라 했는 줄 압니까? 11월 19일, 그러니까 이 이틀 전에 조선일보가 행사장에 갖다 놓는 안철수 후보를 쫄쫄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안 후보는 인터뷰에서 딸이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우스 렌트, 즉 단독주택 전체를 세어 얻는 것도 $1,000가 안 되는 데도 많다. 맨해탄이나 실리콘밸리도 아닌데 필라델피아에서 무슨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제가 제기했던 500만원이라는 말이 거짓말이고, 딸이 듣기에 따라서는 천불 안팎의 숙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압박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2에서 3,000불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안철수 측에서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2,700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00불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2,000불에서 3,000불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00불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매달 방을 바꾸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쭉 해서 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1년 이상 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방에 대해서 얼마짜리에 거주했나 하면 가격을 2,800불에 거주했다, 3,000불에 있었다, 2,500불이다, 2,000불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제도요, 2,000에서 3,000달러의 콘도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마치 제가 검찰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었느냐.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기할 만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했으니까 무혐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 안철수 후보 이거 이제 논란 끝냅시다. 도무서 콘도에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요, 영수증을 갖다가 공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수증이 진위가 맞는지요, 제가 미국 측에 확인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먼저 공개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을 팔아서 온갖 인터넷이 난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참고 있으려 했는데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공주가 가니 왕자가 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그 총연합회의 연설 때문에 그랬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 우리나라 이 유아 교육에 있어서 이 큰 문제가 이렇게 시설의 문제다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유치원 총연합회에 가서 연설을 한 내용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제 내내 안철수 유치원 검색어가 1위에 있었는데요. 자, 이 학부모들은요, 큰 병설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유치원 업자들이 하는 작은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보육 육아에 대한 정부의 이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요, 마치 무상 보육 육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유치원들은 정부 지원 외에 각종 특별 무슨 추가 활동이라든지 각종 어떤 부가적인 어떤 교육 서비스를 넣었어요. 옛날에 내던 유치원비만큼을 또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한 명당 한 달에 다니는 비용을 30만원 지원해 준다면 이 유치원에 지금 다니는 애들은 또 추가적으로 된 뭐 영어 교육이니 뭐니 해서 또 10몇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더 내고 있는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은 시설이 좋고 공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병설 유치원이나 정부에서 설립한 이 규모가 큰 단설 유치원을 매우 선호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서 대기번호가 몇 번이고 난리고 추첨을 하고 유치원 때문에 다 난리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동네에서 유치원업을 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작은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유치원 총연합회 연설에서 병설 유치원, 즉 이 초등학교에서 같이 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이상 안 하겠다, 신설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반발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기존의 안철수 후보가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해설이 됐는데, 그런데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신설을 자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논란 시작은 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 송파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유치원 총연합회, 즉 사립 유치원을 하는 업자분들의 이 대회에서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 이 각종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자들, 즉 한마디로 이 정치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파워를 가시하고자 하는 이해 집단들이 대선 후보를 불러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초로 이런 행사를 한 사람은요, 지난 97년 9월 달에 대선 후보를 올림픽 체육관에서 불러서
제가 농업경영인 총연합회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최초였습니다. 그 뒤에 다 이런 걸 하는데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가 대선 후보를 불러서 밀어줄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따라라. 한마디로 이해 집단에 그런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고 책임도 느낍니다. 근데 안 후보는 유치원 과정에 대한 공약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라고 하면서 공약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이 단설이라는 말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는 병설로 들렸고 소리가 그 시끄러운 데서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이라 하지 단설이라는 건 기자들이 잘 들어보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단설이냐 병설이냐 했는데 기자들이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 일부가 안철수가 기존 공약을 바꾼 거 아니냐고 이제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제 인터넷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측에서도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자고 했던 안 후보가 이번에는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자고 한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말했는데 병설로 잘못 보도가 되었다.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대형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거는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자,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었어요.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은 금수저 학부모의 한계라면서 안 후보는 학부모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면 될 일이지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즉 단설 유치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설립을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교사진은 국가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된 선생으로 구성되어서 학부모 신뢰가 높습니다. 어제 이 논란이 가중되니까 수백 명을 수용하는 대형 단설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 인근 유치원가의 수요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설을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유치원들, 사립 유치원 업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유치원 업자들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하니 급식이 부실해지고 도둑질 다 해먹고 정부가 무상 보육육아를 하니 사립 유치원 업자들이 이 유치원 가격을 교묘하게 올려서 정부 돈은 정부 돈대로 이렇게 닭가마시하고 남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넣어서 학부모한테 더 받아 먹습니다. 자, 저는 유치원 보육육아 정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100%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수용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시군 구청 단위로 단설 유치원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 정부가 지금 무상 보육육아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어차피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 정부 돈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치원 부분도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유치원 공교육 문제를 왜 업자들에게 맡겨서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대선 후보 불러서 단설 유치원 못 만들게 하고 또 뭐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냐 유치원 업자들이요 계속 자기들끼리 유치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무상급식부터 그것도요 정부가 공적 급식 기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 치매나 무슨 뇌경색 환자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통제는 별도로 논하더라도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사설업자들의 이렇게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애 키우는 사람들의 고충을 안철수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의당은 공주가 가고 왕자가 왔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의당의 대변인은요. 이 안철수의 이런
내용은 보육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 공론의 극치다. 안 후보는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에 대해 거리가 멀고 주변에 소규모 유치원이 겪을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학부모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문제이지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즘 다 맞벌이를 하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이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립 유치원의 원비 이 비용을 결국은 국공립 단순 유치원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의 이 입학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만 모르는 것 같아. 자, 안철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보고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대권주자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공기관 유공간 활용, 병설 유치원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지금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가급적이면 이 모든 학교 시설, 초등학교 시설, 심지어 초등학교가 없으면 중고등학교 시설까지도 활용해서 병설 유치원을 해야 되고요. 구청의 복지관이니 뭐니 정부의 모든 어떤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이 시설들의 공공보육원, 공공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돈이 지금 주어지는 보육육아 무상이라는 부분이 허울만 무상이지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업자가 비용 제하고 자기도 남겨 먹으려면 선생들도 질 낮게 고용해야 되고 시설 투자도 안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돈을 남겨 먹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 빠른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지지해 줄 거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 가서 덜렁 그 발표를 했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누가 찾아온다고 무조건 쫓아다니지 말고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를 지적할 때 왜 했는가 하면요. 호화 유학 문제를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자신의 안철수의 생각이나 책이나 평소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딸을 교육시킨 걸 보면 초호화로 상류 0.1%도 못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미국의 뭐 거의 강남 8학군 정도에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위선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한국 교육 실태를 갖다 파악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유치원 문제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후보요. 공부 제대로 좀 하길 바라고요. 스스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템포더는 박사과정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 안 후보의 딸은 96, 97년에 1년 반 정도를 미국에 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다가 제가 안 후보 딸이 97년에 와이너리에서 안철수 후보와 부인하고 같이 찍은 97년짜리 사진이 있어서 이 9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 학교 다니는 애를 학기 중에 이렇게 데리고 놀러를 갈 수는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아마 몬트레이 그 인근의 와이너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라. 미국에 중학교 때 갔다 해놓고 그 이전에도 유학 간 거 아니냐고 하니까 부인이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데려갔다고 그 이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미국에서 최소 1년 반이 있었던 것이 나타났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중학교 때는 이제 타이 미들스쿨에 갔고 그러면 타이 미들스쿨을 그 이전에도 다녔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한 이유는 동창회 그 인터넷 기록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 안서리로 짐작되는 인물이 마치 거기에 타이 미들스쿨에 다닌 것처럼 흔적을 남겨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부친이 찰스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 미들스쿨을 다니고 그 다음에 팔로알토 하이스쿨을 2007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어제 또 안철수 측이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딸 재산 공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도무소 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먼저 남의 집 딸 문제를, 자식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내가 그 문제에 몰두하는 부분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아들 문제도 거론되고 난 뒤에야 내가 이야기를 하고 딸 문제도 거론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측이 제 입장을 황모 씨라고 해서 거론을 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마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저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걸로 보이는 도무스 콘도의 자기 한 달 숙박료 내용을 공개를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공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몰랐다. 내가 공연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사과하고 시인하겠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어제도 이 서리가 초등학교 때인 96년부터 1년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해서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20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중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일을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이 자료 냈느냐? 도무스 콘도. 안 그러면 미국에 가서 636호실에 안철수 딸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있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636호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 그 전에 나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안 후보 측 변호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자료를 냈다고 했지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에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시의 내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백수십만 원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나는 그런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 측은 지금 해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황 소장이 제가 그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 후보 측 변호인이 당시 오마이뉴스는 팩트체크에서 황장수가 제기한 안 후보 딸의 호화 유학 도무스 콘도 건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안 후보 측이 자기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웃기는 언론이죠. 이런 것도 언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 측한테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황장수가 거짓말을 했다 해야 거짓이지 안 후보 측이 메일로 보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지는 않았다면서 어떻게 제 말, 즉 유펜이라고 부르는 대학을 화학과 수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은 필라델피아에 있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호화로운 콘도, 도무스 콘도에 다녔다 했는데 나중에 뭐 학교 재단에 무슨 기숙사 같은 거다라고 안철수 측의 인물이 해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콘도의 기록을 뒤지니까 636호에 안철수 안설이 이름이 나왔고 거기에 콘도 가격이 636호는 방 2개짜리로 추정이 되고 그 가격이 3,346불에서 4,664불이고 그래서 관리비가 400달러고 합치면 최고 가격으로 하면 5,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율로 600만원에 육박한다 했고 자 안철수 후보 측은 어제도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도 기숙사와 월세 1,000달러 안팎의 인근 소형 아파트와 월 임대료 2,000에서 3,000달러 사이의 콘도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콘도에 거주한 부분은 제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 콘도에 거주 안 했다고는 못하고 방 1개짜리에 있었다 했는데 그 콘도에 거주한 방 1개짜리 가격이 검찰의 서류 영수증까지 제출했다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인지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 측이 어제 딸 안설이의 재산 내용을 1억 1200만 원이라 공개했고요. 부동산 주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논란이 전개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내봐라. 그리고 1억 1200만 원이 어떻게 저축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두 당이 알아서 정리할 부분이고요. 요즘 뭐 제 과거에 안 후보의 딸 문제를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안철수 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심지어 2012년에 안철수 측이 저를 이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초에 검찰에 2번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 2012 형 뭐 몇 번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마치 그때 제가 말이 틀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검찰에 가서 이런 이야기